아마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을 거예요. 그죠? 오늘은 두 번째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인데,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데이터 중에서 제가 두 개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하나는 이런 데이터입니다. 앞에 보면은 1 돼 있죠, 여기? 쉼표가 돼 있는데, 여기 1, 2로 돼 있어요. 이게 전통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방법인데, 어떤 데이터들을 보면은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 깨져 나오죠? 여기 지금 이제 한글 버전에서 깨전이 나오는데, 이게 A 자동차, B 자동차 이렇게 써 있는 데이터입니다. 근데 여기 보듯이 이게 지금 깨져 나오죠? 자, 이거를 그대로 받아갖고 오면은 한글 버전이 깨져서 들어오게 됩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설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해주느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요 한 줄만 들어가면 돼요. 요 한 줄인데, 앞에는 똑같죠? 앞에는 똑같고, 여기에 이렇게 한 줄이 들어가는데, 뭐가 있냐면, 로케일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한국이라고 인식을 해주고요. 엔코딩은 EUC-KR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그 코드가 한글로 인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치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부터 처음부터 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카피 가다가 쓰는 겁니다. 항상 카피해서 갖다 붙여서 쓰면서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카피해서. 자, 그 다음에 설명을 들어야죠. 자, 치지 말고 설명을 듣고 치라고 할 테니까. 왜냐면은 설명을 안 듣고 자꾸 눈이 여기로 가 있으면은 제가 얘기하는 게 머릿속으로 안 들어가요. 그리고 항상 물어보면은 저 못 들었는데요. 항상 이러세요. 그러니까 다 듣고 연습하세요. 그러면 그때 치면 됩니다. 이게 코드가 못 쫓아와요. 제가 프로그램을 20년 넘게 가르쳤는데 수업을 하다 보면은 제가 치면서 코드 따라 그러면은 제가 한 얘기의 50%도 못 들어요. 그렇게 해봤더니 진행이 안 되더라고. 그런데 한번 쭉 설명을 하고 설명한 걸 치면서 제가 하니까 거의 80~90%를 이해하시더라고요. 자, 그렇게 할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다가 요거가 중요한 거니까 요거 한 줄만 추가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보시고 원소스 데이터를 봤을 때 한글이 들어가 있네? 그럼 저걸 입력해 주시면 되고 한글이 안 들어가 있네? 그럼 저걸 빼주시면 되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넣는 게 낫겠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니면 넣고 나중에 돌려봤는데 뭐가 깨져요. 그러면 나중에 추가해서 다시 데이터 갖고 오면 편하죠.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스크립트를 저장한 거잖아요. 스크립트를 저장하는 이유가 저장해놓고 금방금방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이거를 치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자꾸 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우리가 수업을 배우는 목적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기존 코드를 그냥 갖다 쓰시면 돼요. 카피하는 겁니다. 고급 프로그램들이 다 처음부터 치는 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이미 제가 다 쳐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아니고, 고급 프로그래머들은 이제 경력이 오래된 사람들은 이미 코드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 쓴다. 그러면, 이거 옛날에 내가 개발해 둔 코드가 있는데, 그러면 거기다 갖다가 변수명하고 이런 것만 바꿔서 칩니다. 처음부터 치면 며칠 걸리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한두 시간이면 코드를 싹 바꿔서 할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스크립트, 그러니까 이런, 신텍스 프로그램들은 치라고 하니까 처음에 힘들 거예요. 처음에는 막 치고 이렇게 하는 게 어려워서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이런 코드들을 내가 개발해놓은 코드를 갖다가 그냥 수정해서 쓰거나 아니면 저 같은 사람들이 올려놓은 코드를 수정해서 쓰거나 인터넷에 뒤지면 코드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코드 막 그냥 다 돼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치면 에러 치면은 거기에 관련된 코드들이 막 개발되어 있고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거 갖다 그냥 카피해서 쓰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코드를 봐도 이게 무슨 코드인지를 모른다는 건 문제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배우기 위해서 초보자들은 몇 번 쳐봐야 돼요. 자, 이거 코드도 쳐보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어떻게 변형되는구나. 그 작업을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 시간, 다음 시간, 중간고사 때까지 한 두세 번만 하면 이제 코드 치는 게 익숙해질 거예요. 다음 주까지 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개발해 놓은 코드를 갖다가 바꿔가면서 이게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렇게 바뀌는구나 하는 연습을 아마 뒷부분에는 하게 될 겁니다. 자, 됐죠?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은 이런 코드들은 이렇게 복사를 해서 씁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 데이터 갖고 올 때마다 이 코드 계속 써야 돼요. 코드를 쓰는데 뭐만 바꿔주면 돼요? 얘만 바꿔주면 되죠. 얘랑 얘만.
다른 거 바꿔줄 거 없죠? 이 변수명하고 그 파일명만 바꿔주면 되고 요건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복사했던 사람들은 그냥 이런 걸 갖다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카피해 가다가 컨트롤 C 해서 뒤에다가 붙여놓고 여기에 엔터 치고 아까 전에 로케일 이렇게 해서 쭉 치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카피 붙여놓고 수정하고 카피 붙여놓고 이런 거를 이제 연습을 잘 하셔야 돼요. 이제 계속. 처음부터 치려고 하지 마세요. 초보자들은 딱 갖다 놓으면 무조건 처음부터 칠 생각부터 많이들 하세요. 처음부터 치는 게 아니고 기존에 개발했던 소스 코드들이 있으면 갖다가 카피해서 써서 수정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있을 거예요. 요게 갑자기 뜬금없이 나왔죠. 그죠? 뮤테이트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변수명을 새로운 변수명으로 바꿔주라는 건데 이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아까 전에 제가 요것만 해서 넘어와 볼게요. 요것만 딱 해서 자, 그 다음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면 만약에 우리가 소스 코드를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이 코드를 설명을 해드리면은 read CSV 얘를 읽어 갖고 와서 그죠? 그 다음에 컬럼 네임에 기존의 첫 행을 컬럼 네임으로 쓰고 그 다음에 문자가 있으면 한국말로 한국어 코드로 변경을 해갖고 오고 만약에 데이터가 없는 데이터가 있으면 점으로 대체를 해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다 끝난 다음에 어떻게 주느냐 여기다 저장을 해라. 근데 저장하기 전에 여기서 해서 딱 갔더니 여기까지가 1번 코드고요. 1번 함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죠. 요게 파이프라 그랬죠. 퍼센테이지 꺽쇠 퍼센테이지는 파이프라인이에요.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를 이렇게 여기까지가 뭐냐면은 데이터 이렇게 갖고 온 거죠. 자, 데이터를 갖고 온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데이터 갖고 온 거는 아닙니다. 결과만 확인한 거예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갖고 왔는데 변수에 저장을 안 한 거죠. 참 변수에 저장 안 한 상태인데 자 이렇게 한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 ABA라고 되어 있는 문자열이 있는데 이 뒤에는 뭐냐 이 결과를 가지고 그거를 이 다음에 이렇게 처리해라 이거예요. 파이프라인이 그런 의미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렇게 요게 먼저 1번 처리되고 왜냐면 아니면은 이거 하고 저장하고 또 하고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그렇게 되면 메모리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느냐 한 번에 쭉 가는 겁니다. 결과를 가지고 계속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메모리를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파일을 불러갖고 오는 게 여기까지가 첫 번째 단계 1번 단계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 뭐 변수에다 저장하고 또 처리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상태로 그냥 계속 끌고 가는 겁니다. 처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작업을 해야 되냐면 요 작업을 해야 돼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바로 붙여서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면 이 결과를 가지고 그 다음에 바로 연결해라. 어떻게 하느냐? is 캐릭터. is라는 말은 뭐냐면은 있냐 없냐 이렇게 쓰는 함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캐릭터가 있냐라고 확인을 하고 있으면 as factor. 팩터로 바꿔줘라 이 얘기입니다. 지금 얘는 문자열로 저장이 됩니다. 자, 요거 as 팩터로 저장이 되라 이 얘기고요. 요렇게 해서 여기까지 끝난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가 끝났죠? 뒤에 뭐예요? 퍼센테이지가 없죠? 여기 뒤에 퍼센테이지가 없죠? 퍼센테이지가 없으면 얘가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종료하는 겁니다. 종료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종료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화살표가 왼쪽으로 가죠? 종료한 결과를 여기 변수에다가 입력해라 이 얘기입니다. 요거는 다른 얘기. 여기 붙어 있으니까 좀 헷갈릴 텐데 요게 전체 코드입니다. 1번 코드. 자, 이해되셨죠? 1번 얘를 실행해라. 그 다음에 또 연장이 되네. 그 다음 것도 실행해야 되겠네. 얘 실행해라. 그 다음에 없네. 그럼 여기서 종료. 종료 딱 했더니 이거를 이쪽에다 집어넣으라고 하네. 변수에다 집어넣기. 자, 1단계 1번 순서로 보면 얘가 1번 퍼센테이지 이용돼서 얘가 2번 끝나면 제일 마지막에 얘가 3번 순서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프로그램 처리가 됐죠? 자, 그러면 중간중간에 내가 확인하고 싶어요. 막 이렇게 파이프라인으로 막 10몇 개 이제 이어질 거예요. 뒤에 가보면은 파이프라인으로 뭐 10개가 동시에 막 쭉 연결돼서 결과가 전환되도록 할 거예요. 그런데 막 해봤더니 갑자기 중간중간에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에러가 났어요. 그런데 10개 중에, 프로세스 10개 중에 어디가 에러가 났는지를 내가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블럭으로 설정해서 돌려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전에 제가 본 것처럼 결과는 제일 마지막에 이걸 실행하면 그냥 결과가 딱 나옵니다. 자, 다 했어요. 끝. 결과가 뿌려집니다. 근데 여기 막 에러 메시지가 떴어요. 경고 메시지 말고 에러 메시지가 막 떠요. 그럼 어떻게 해주냐면 이 중에서 뭐가 우리로 치면 1번, 2번, 3번이잖아요. 그죠? 그럼 1번, 2번, 3번 중에 어디서 에러가 났는지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럴 경우에 해결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은 1번 먼저 실행해보고 그 다음에 2번 실행해보고 3번 실행해보면 되겠죠? 그 방법을 어떻게 해주느냐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얘를 블럭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설정하는 거예요. 보이세요? read._csv부터 아까 전에 파이프라인 전까지 1번 프로세스만 실행하는 겁니다. 딱 실행했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직 얘는 그 다음 작업을 안 한 겁니다. 1번 프로세스만 작업한 거예요.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문제 없네? 문제 없다는 건 에러 메시지가 없죠? 그럼 문제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그 다음에 여기 연장해서 여기까지 실행. 자, 여기서 여기까지 실행. 문제 안 떴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제대로 작동한 거네요. 그러면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전체 실행.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별로 블럭 설정해가지고 실행 해가면서 어디서 에러가 났는지를 잡아내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된 코드에서 에러가 가끔 발생할 거예요. 타이핑 에러라든가 타이포 에러든 어떤 뭐 변수명이 잘못됐든 뭐 이런 에러들이 계속 뜰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파이프라인을 프로세스별로 끊어서 이렇게 계속 해주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거예요. T그룹이라는 게 아까 전에 캐릭터 형식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문자로 저장됐다는 거예요. 얘가 문자예요. 자, 그런데 얘를 아까 전에 팩터 처리해줬죠? 실제로 얘를 갖고 한번 볼게요. 얘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T그룹이 팩터 처리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A자동차, B자동차 이렇게 텍스트 형태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와 요걸 한번 볼게요. 요거를 안 한 상태에서 제가 한번 저장해 볼게요. 자, 안 한 상태로 저장이 됐습니다. 자, T그룹 요거는 팩터로 저장 안 했을 때 그냥 문자열로 저장했을 때는 컴퓨터가 어떻게 인식하냐면은 컴퓨터가 A자동차, B자동차까지인데 여기 보면 어떻게 돼요? 아예 저장 자체가 A자동차 이렇게 문자열로 저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팩터 처리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위에 보면 A자동차, B자동차로 저장해주고 컴퓨터는 1번, 2번으로 이렇게 숫자로 인식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지만 컴퓨터가 분석하거나 할 때 팩터로 인식해서 숫자 코드랑 문자 코드랑 적정히 자기가 알아서 조정해주면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작업을 해주는 게 팩터입니다. 그래서 왜 제가 자꾸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나중에 분석할 때 가장 문제가 걸리는 게 문자열, 숫자열, 이제 문자형 변수, 숫자형 변수, 그 다음에 팩터형 변수가 가장 크게 걸려요. 그래서 문자형 변수를 그대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우리가 앞으로 할 때는 문자형 변수는 전부 다 팩터형 변수로 바꿔줘야 되고, 그러니까 범주형 변수는 다 팩터형으로 바꿔줘서 실행을 해줘야 됩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그 작업을 할 거예요. 실제 데이터를 갖고 오면 팩터를 무지만이 하게 써야 됩니다. 팩터 변환을 많이 해줘야 돼요. 계속. 다음 주에 그거를 할 텐데 오늘 그래서 제가 자꾸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이게 있어요. 저장하고 싶어요. 저장하고 싶으면 요렇게 저장하면 됩니다. write_csv 해주고 기존에 여기 저장되어 있는 건데 얘는 뭐냐면 이 변수예요. 요 변수. 내가 지금 작업해서 변수로 저장해 놨죠? 걔를 요렇게 해주면은 파일로 요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요게 생겨요. 요게 생깁니다. 지금은 이제 저는 이제 작동을 해서 생겨놓은 거고요. 여러분들은 처음에 요거 두 개만 받았죠? 요렇게 치면 요게 생길 겁니다. 그러면 저장 다운로드가 됐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저장을 해 볼게요. 그럼 이제 다시 엎어치기가 됐을 겁니다. 아마 뺄까요? 제가 빼볼게요. 이미 저장되어 있으니까 얘를 삭제하고
삭제하고 이 상태에서 얘를 해볼게요. 다시. 새로 생겼죠? 새로 생겼는데 자 보면 뷰 해가지고 여기다 찍으면 에러 메시지가 뜨죠? 자 보시죠. 에러가 떴습니다. 분명히 뷰 하면은 보여졌는데 왜 에러가 떴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설명드리려고 한 거냐면 이 상태에서 이 파일을 뷰로 하면 안 보이고요. 얘를 갖고 와서 변수로 저장해놔야지만 보여집니다. 이렇게 하면 안 보입니다. 이 상태 여기 파일이 있다고 뷰 해놓고 안 보인다고 하면 안 되고요. 얘는 그냥 파일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안 불러갖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불러갖고 온 상태에서 그 다음에 뷰를 해야지 그게 보이는 거지 여기 있는 파일이 아무리 많다 그래도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혹시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난 이거 꼭 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주냐면은 이 상태에서 얘를 그냥 클릭해주면 뷰 파일이라고 뜹니다. 이렇게 클릭해주면 얘를 이렇게 인식해 갖고 올 수는 있어요. 자, 요 작업을 해주는 거니까 자,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